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옷차림 한 벌 한 벌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계신가요? 지난날 젊음을 뽐내던 시절은 이미 흘러가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편안함이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웃도어 의류, 기능성 의류, 운동복이 이제는 일상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션 피플. 페피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편한지 그리고 가격이 괜찮은지만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멋있다, 이쁘다는 소리 들었던 기억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우리 세대에게서 시간은 그저 단순하게 나이라는 숫자만을 더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젊은 시절의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 뒤로는 조금 창피함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은 저와 너무 달랐습니다. 옷차림은 과하지 않은데 우아하고 멋이 났거든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비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말은 어쩜 그렇게 우아하고 교양이 있던지 나와는 다르게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이뿐만 아니라 마음도 늙었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은 단 0.1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결정되는 첫인상은 인간관계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결정할 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겉모습은 사람의 개성, 신뢰성, 심지어는 능력까지도 말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고 늙어가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많은 노년이라고 해서 외모를 꾸미는 것을 멈출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옷은 마치 여자의 화장과 같아서 적절히 차려입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알맞은 옷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니 이제부터 멋진 노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가벼운 팁을 드리자면 첫째,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노후에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에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첫째. 낡은 신발 멀리하기. 예로부터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신발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걷는 길, 즉 우리 인생의 경로를 매일매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신발은 단지 생김새의 문제를 넘어 신발을 신은 당사자의 기운과 직결됩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신발은 기운을 모으고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이끌지만 낡고 더러운 신발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음의 기운이 서린 신발은 걸음마다 나쁜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는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사람이 걸을 때 어디를 디뎌야 할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내딛는 걸음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인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어떤 연유로 만나기로 한 사람이 뒤꿈치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신발을 신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반대로 아주 중요한 미팅 자리에 내가 그런 신발을 신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낡은 신발을 발견한 순간 모든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신발이 너무 편해서 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발이 우리의 운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좋은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교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신발에 밑창이 닳았다면 발바닥과 무릎 그리고 허리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되어 결국 관절과 척추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화라 할지라도 밑창이 마모되었다면 이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꼭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생기있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줄 것입니다. 노후에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두 번째. 색이 바랜 옷, 늘어난 옷은 버리기. 색이 바라고 늘어난 옷은 수명이 다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옷차림을 넘어 사람의 생기와 사기 그리고 내 앞날의 기운까지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색이 바랜 옷은 마치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식물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늘어난 옷은 그 형태를 잃어버려 입는 사람의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립니다. 스스로가 느끼는 것들이 주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옷을 찾을 때 함께 받게 되는 철제 옷걸이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제 옷걸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기 쉽고 마찰력이 1도 없어 모든 옷이 다 늘어납니다. 실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민족의 정기를 끊는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몸으로 치면 혈자리라 할 수 있는 위치에 녹슨 대못을 박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녹이 쓴다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매우 나쁜 기운을 의미하니 철제 옷걸이 대신 다른 옷걸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옷걸이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옷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으니 옷의 형태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실리콘 처리되어 있는 옷걸이나 스웨이드 처리된 옷걸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옷장은 우리 집안에서 중요한 기운이 담기는 곳입니다. 옷장이나 옷방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그 공간의 나쁜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옷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도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옷장과 옷방의 환기를 자주 시키고 제습제와 방향제를 사용하여 항상 신선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은퇴 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세 번째. 손목과 목을 허전하게 하지 않기. 예로부터 착용하는 액세서리 하나하나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의 운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불행을 불러들이는 신체 부위이자 운을 초대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곤 해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에는 항상 중심이 필요한데 목걸이의 펜던트처럼 옷차림에도 눈에 띄는 포인트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넘어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도 정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넥타이를 매더라도 그에 맞는 핀을 사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정갈함과 세련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옷이라 하더라도 착용하는 액세서리에 따라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목시계나 반지는 우아함을 더하며 여성이라면 목걸이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장식은 오히려 부담을 주고 운을 막을 수 있으니 적당한 선을 찾을 줄 아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액세서리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검은색 줄이나 비금속 재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금이나 은과 같은 순수한 금속을 사용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히 선택된 액세서리는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운과 재물을 불러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선택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4번째. 검은색 옷 피하기. 남자라면 대부분 검은색 옷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깔끔하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 별로 걱정할 부분이 없고 하얀색과 함께 모든 상황에 잘 어울리는 만능 색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행학에서 검은색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검은색은 휴식과 맞춤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죽음과 멈춤의 색으로도 여겨집니다. 이러한 색상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검은색은 주변의 파장을 흡수해 기분을 가라앉히고 때로는 소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착용할 때는 반드시 밝은 색상의 옷 하나를 같이 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 상주가 모두 검은 옷이 아닌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밝은 색상의 옷은 검은색의 무거운 에너지를 중화시키고 긍정적인 기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환해지듯 검은색 옷과 밝은 색상의 조화는 우리의 기분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옷차림이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기분과 인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하니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 모든 분들이 자신의 옷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5번째. 구겨진 옷 입지 않기. 옷의 주름 하나하나에도 그 사람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깔끔함을 넘어서 자신의 인품과 자세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겨진 옷은 게으름의 상징이며 이는 사람이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갈하지 않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옛말에 의관을 정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옷과 모자를 바르고 가지런하게 정리한다는 말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예의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시작이 옷차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다면 그 첫 번째 표현이 바로 단정한 옷차림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로 한 실험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옷차림을 입은 한 남성을 바라보는 여성들은 수트를 잘 차려 입은 남성을 보고 높은 연봉과 호감도를 연상했지만 평범한 일상복과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연봉이 낮아 보이고 백수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옷차림이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고 입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서 우리의 내면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더 나은 노년을 위해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습관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내적인 자세와 생활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르고 품격이 있다는 것을 첫인상에서부터 강력하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상황에 맞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은 눈길을 끌기 마련입니다. 이는 옷차림은 자신을 화장하는 수단이며 개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노년이 되어 은퇴한 후 직장에서 요구되던 복장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퇴했기에 더 이상 유니폼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오히려 옷차림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외출할 때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은 그저 옷을 고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스스로 품격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식당에서 다른 노년들의 옷차림을 관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옷차림이 좋은지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호감이 가고 품격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옷차림은 단지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년기에 외모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과 마음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겉모습이 노화된 사람들은 감정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전신의 기능이 쇠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하고 피부 관리를 하며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들은 감정까지도 긍정적으로 만들어 전반적으로 노화가 느리고 생기가 있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쫓을 필요는 없으나 아무렇게나라는 태도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 관리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자신에게 품위 있는 대접을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년의 삶도 젊음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노아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젊었을 때보다 노년의 외모 관리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노인은 세월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순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는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은퇴 후 남는 것이 시간뿐인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흐트러진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지 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는 단순히 체력의 차이를 넘어서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격차를 만듭니다. 꾸준히 자신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노인의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따라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노년이라고 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삶을 즐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 외모를 가꾸는 일을 단순한 허영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과 건강이 좌우될 수 있으니 매일의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외모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모보다 성격이 중요하다며 나이 들수록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외모가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 체형, 화장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를 게을리하는 순간 나이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반면 꾸준히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고 부지런함을 통해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 능력이 드러납니다.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인 셈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높을수록 그에 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커진다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잘 관리된 외모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멋을 위해서 너무 과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다이어트는 진짜 어려운 일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굶는 것과 같은 무리해서 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사람을 볼품없이 만드니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식단을 건강하게 하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또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취미 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옷의 힘을 빌리는 게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가슴이 크거나 어깨가 넓은 체형은 브이넥이나 오프숄더 톱을, 허리가 가는 체형은 랩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키가 작은 체형은 세로 줄무늬 옷을, 허리가 굵은 체형은 슬림핏 셔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집이 있는 체형이라면 상의는 검은색이나 남색과 같은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입으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의에 비대칭 사선으로 프린트가 들어간 옷도 시선을 분산시켜 효과가 좋습니다. 또 옷을 입을 때 지나치게 화려한 것도 별로지만 너무 심플한 것도 좋지 않으니 항상 포인트가 되어줄 아이템 하나를 매치하면 좋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모두는 젊음이라는 빛으로 빛났지만 시간이 흘러 중년과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멋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음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이 새로운 시기에 어울리는 분위기와 스타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겉모습에 집중하는 멋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가득 찬 행복한 여정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초년에서 청년기까지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행복하고 부유한 말년의 삶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초년운이 아무리 좋기로써니 중년은 말년운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초년운은 대개 부모운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일평생 운이 좋으면 좋겠지만 운의 특성상 항상 좋은 운이기는 힘듭니다. 이는 초년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나쁘고 말년운이 좋으면 초년운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남들보다 먼저 이루었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말년에는 오히려 뒤처지기도 하고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더디게 가던 사람이 오히려 순탄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하니 말년운의 중요성은 참으로 큽니다.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도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죠. 말년에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기를 풍요롭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이를 따라 하셔야 말년에 운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와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새해에는 좋은 운들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초년고생이 따릅니다. 말년운이 좋으신 분들의 경우 초년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제일 불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하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나는 금방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 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초년부터 운이 빨리 찾아오게 되어 젊은 나이에 돈을 만지게 되면 자만해지고 또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인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데요. 평생 지금처럼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부분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이란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즉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0대 초반 이후로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사주로 이 시기에는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식견이 넓어져 말년운이 좋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말년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년 중년의 금융 공부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새벽이 가까워올수록 어둠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년에 최악의 운이 이어졌다면 곧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징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잘 버티셔야 합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2번째는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말투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미 좋은 운을 가졌거나 좋은 운이 오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고
부정적인 말은 배설물과 동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데요. 대기만 성형인 사람들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늘 산소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는데 이는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은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을 차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운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말년운에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입과 행동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3번째는 중년의 나이에 여러 경험으로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숱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지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초년에는 부모의 복으로 성장하지만 성인이 된 중년의 시기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개척하느냐에 따라 말년운은 충분히 변화 가능합니다. 중년의 나이는 삶의 척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며 탄탄하게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데요. 많은 노력으로 재물과 인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와 재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해서 다음에 올 운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수확물을 거둬 들일 때가 있습니다. 재물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4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말년에 돈복과 인복이 따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운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입 밖으로 자주 말하셔야 운이 트이게 됩니다. 초년운, 중년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앞으로 내 삶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호연지기를 행하셔야 합니다. 호연지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후천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5번째는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 거릴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이 꽃길이 될 수도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항상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초년에 많이 겪었기 때문인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 곁에 좋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해로운 사람 한 명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한 달이 모여 1년이, 1년이 모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는 노후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아닌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운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도 인간관계에는 분명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아닌 인연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려눈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사 사주팔자에 관하여 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사람은 많으나 후천적으로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좌우하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니 복보다는 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덕을 쌓지 않고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베풀고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하고 이로 인해 다시 균형을 이룹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죠.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좋은 것을 잘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이며 선의를 품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행동하셔야 됩니다. 세상 만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됩니다.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죠. 각자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될까요?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든 자신의 강점을 살려 모여들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대인배는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대인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소인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운이 저절로 따르게 하는 밑거름이 돼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이고 포용하는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장 복을 많이 까먹는 게 언상이라고 할 정도로 운을 부르는 요소 중에서도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언상은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운명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가 그의 인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 관상을 바꾸는 것이 있으나 좋은 관상으로 바꾸는 것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언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아도 말에 품위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상은 관상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단번에 알려줍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복을 가장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어찌됐든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징징거리는 말투, 부정적으로 말하는 방식, 말하면서 인상 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짜증스럽고 조악하다면 언상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을 했으면 끝맺음을 잘해야 하며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저절로 모일 것이며 각자의 좋은 운이 나의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작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늘 여유롭게 유지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대범하게 상황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어진 일에 항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결국에 운이 왔을 때 제대로 운을 잡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기뻐하며 작은 행운도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웃는 얼굴과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유형의 상은 무형의 마음에 의해 지배되어 변화합니다. 예컨대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며 화를 낼 때는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할 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할 상이라도 도리어 빈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소 지으며 남을 칭찬하세요. 말은 부드럽게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운을 만들어낼 최고의 상인데요.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미소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연함이 따라옵니다. 미소를 머금은 말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이 불가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면 미소를 머금고 칭찬을 건네세요. 누구나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다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항상 나 자신과 타인을 칭찬해야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언어를 쓰는 습관이 돈복과 인복을 부르는 대운을 끌어당기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오는 방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과 자식운, 건강운 등이 함께 작용하여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말년운을 더욱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일상에서 가볍게 다음 3가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표정과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찡그린 얼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미간의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쓸 때 생깁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몸짓을 보고 무형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패션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호하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하고 이상하겠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보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시작입니다. 셋째, 피부를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피부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때문에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상태, 건강 상태, 섭식 상태,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즘 인생은 3모작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1모작을 잘 살았다고 반드시 2모작, 3모작까지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일찍 이루면 후반에 이룰 것이 없습니다. 초년에 운이 좋았던 분들이시라도 반드시 이 말을 명심하시고 말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으로 모든 소망하는 일들 이루시고 걱정거리 없는 평온한 날들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후의 지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